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쭈안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이제 묘지, 국립묘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또 철수를 할 때 이 테러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13명의 미군들이 이렇게 또 전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이렇게 또 3주년이 지나게 되면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정치적인 쇼를 하려고 이 묘지에 이렇게 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찾아가서 이제 조용히 뭐 이렇게 또 뭐 참배 드리고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헌납하고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그런데 여기 이 국립묘지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폴리티컬리 쓸 수 없는 정치적으로 뭐 선전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여기는 굉장히 좀 이제 세크레트하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전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묻힌 곳이기 때문에 페더럴 러, 그러니까 연방 법으로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혼자 들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또 가면서 이렇게 막 전사한 군인들을 뭐 기리면서 그런 것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미디어 팀을 이렇게 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 국립묘지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이런 뭐 사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 몸싸움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몸싸움이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또 밀었나봐요. 밀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영상이 안 찍혔다고 합니다. 영상이 안 찍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미디어 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트럼프 이 측에 좀 이제 불리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영상이 남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묘지 관계자들이 이제 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밀치게 되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후폭풍이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는 이 제이디 벤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통령 후보 트럼프랑 이렇게 또 러닝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제이디 벤스가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이 트럼프가 어느 묘지에 이 얼링턴 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이 정치적인 쇼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 시선을 또 이렇게 또 따로 돌리려고 이렇게 또 하나 봐요. 시선을 갑자기 따로 돌리려고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이 국립 묘지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정치적인 쇼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이디 벤스가 이 모든 일들은 이 카말라 해리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갑자기 go to hell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또 폭언과 이제 막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나 둘 다 이제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또 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이 제이디 벤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 자서전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쓰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건실한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 그냥 글뿐이었다. 그냥 그 책 안에 있었었던 굉장히 포장이 많이 된 제이디 벤스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이디 벤스가 하는 그런 행보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지금 뭐 똑 닮아 있거든요. 네, 똑 닮아 있으면서 막말만 계속 해대면서 네, 카말라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한테 네,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 버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이 얼링턴 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이 정치적인 쇼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모든 것들 카말라 해리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거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뭐 트럼프나 이 제이드 벤스나 계속 행보를 보면은 말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이 지지를 계속 잃어가는 그런 행보만 이렇게 또 하는 트럼프랑 이 제이드 벤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요. 지금 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로 나라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웨스트뱅크 이 서한지구에서도 지금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군이 이 서한지구에서 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군사작전, 뭐 거의 뭐 정쟁하다시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티나 밀리턴트, 이 군사 조직을 뭐 리더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거를 이렇게 또 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랑 뭐 분쟁이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분쟁이 계속 있으면서 이 정보력이 이 이스라엘이 또 빵빵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력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게 되면서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자신들의 적을 하나둘씩 계속해가지고 처단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하마스 무장 조직 완전히 말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서한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또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측에서는 빨리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내놓고 있는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빨리 합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힘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미국이 딱 버텨주고 있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딱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시 이 군대가 빵빵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괜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1년 동안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사망자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도 지금 거의 말살이 되어가다시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휴전안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으면서 하마스 리더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휴전안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휴전안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너무나 이게 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나라조차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다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웨스트뱅크에 이제 다 몰아놓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은 계속 이렇게 또 당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주변에서 이제 도와줄 그런 나라도 없거든요. 뭐 헤즈볼라가 뭐 조금씩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별다른 충격은 주고 있지는 않죠. 뭐 계속해가지고 뭐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거 쏘더라도 이제 다 요격을 이렇게 또 당해 버리다 보니까 뭐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미국한테 좀 이제 머리 숙여 들어가면서 그런 지금 제스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란이 우리는 이 핵 무기에 대해 가지고 이 얘기할 그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측에서는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합의를 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휴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휴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국력이 이렇게 또 약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이제 가장 강력한 선진국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은 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국적인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4%포인트 차로 계속해가지고 리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달 전쯤에는 뭐 대략 한 카말라 해리스가 1%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벌어져 가면서 4%대 차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포스트 DNC에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난 뒤로부터도 계속해가지고 이 격차는 지금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여성들의 지지율 그리고 히스패닉들의 이 지지율 그리고 젊은 층들의 지지율이 카말라 해리스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썬벨트 있지 않습니까? 미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공화당이 원래 우세인 그런 지역들에서도 여기 이제 폭스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온 것인데 이런 지역, 이 썬벨트 지역들에서도 원래 공화당 주였던 그런 지역들에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우위인 그런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4개 주가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이 우세인 그런 주거든요. 그런데 4개 주 중에 3개 주에서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 트럼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투표, 이 지지율에서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수의 계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공화당 주에서도 조차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우위에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이 트럼프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반면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에 그런 이제 불안감과 이런 뭐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이 카말라 해리스를 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막기 바쁘다. 계속해가지고 이 디펜스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도 이제 공격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레이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질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이제 이 대선 그 후보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 트럼프 캠프에 이렇게 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 아니 비주류 별로 인기도 없는 이런 케네디 주니어까지 이렇게 또 감싸면서 이렇게 트럼프 측에 이 품는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 자체도 별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인기가 없고요. 그리고 제이드 벤스도 처음에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는 똑같은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 제이드 벤스도 별로 계속 인기 계속해가지고 이 제이드 벤스는 구설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는 원래부터 이제 구설수가 이렇게 또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까지 이렇게 또 품다 보니까 이거 썩은 동아줄이다 전부 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뭐 비상사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지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반영을 하듯이 여기 뉴스에서는 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추루스 소셜, 예, 이 추루스 소셜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 주식의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의 인기를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DJT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추루스 소셜, 네, 이 티커거든요. 네, 이 주식의 가격이 최저치를 계속 이렇게 또, 네,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투자자들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질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이 추루스 소셜, 누가 씁니까? 누가 쓰냐고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추루스 소셜 그냥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추루스 소셜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추루스 소셜 분명히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은 계속해가지고 예, 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트럼프와 하락과 같이 이 추루스 소셜 네, 주식 역시 네,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이드 벤스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제이드 벤스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이 제이드 벤스가 차일드레스 캘레이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구설수에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여성 비하를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예, 구설수에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예전에 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구설수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요번에는 2021년도에 제이드 벤스가 한 어느 인터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냐면은 차일드레스 애가 없는 좌파 여교사들이 예, 우리 학생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다, 브레인워시를 시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망언을 2021년도에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또다시 이렇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이 제이드 벤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이렇게 또 쏟구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트럼프랑 이 제이드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성에 대한 너무나 이제 백인 남성 우월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에 대한 표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제이드 벤스는 진짜 여성들에 대한 이 비하가 진짜 너무 심합니다. 네, 뭐 계속해가지고 뭐 애가 아니 여성이 무슨 애를 낳는 기계냐고. 아니 애 없다고 계속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막 비하를 하고 있는데 애 없으면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거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공화당 그러니까 이런 이 트럼프랑 이 제이드 벤스를 지지를 하는 여성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트럼프가 요번에는 비욘세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랠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노래를 무단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노래를 쓰는데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아니 유튜브에서도 조차 이 노래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저작권이 이렇게 또 걸려 넘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서 아니 대선 랠리에서 이 트럼프 이 연설을 한 뒤에 이 나오는 그 음악들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 없이 아니 저작권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 노래를 쓴다고요? 이 트럼프 캠페인이랑 이 트럼프 자체가 그냥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법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이 랠리 자신의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비욘세 노래를 틀었대요. 비욘세 노래를 틀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 비욘세 노래를 이 허락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랑 네, 똑같이 치맥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 노래를 써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아니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 허락을 받고 있는 그 노래를 이 비욘세 노래를 썼다고요? 이거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욘세 측에서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어떻게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내 노래를 갖다 쓰냐고 거기에다가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 쓰고 있는 그 노래를 어떻게 갖다 쓰냐고 하면서 네, 지금 네, 아마도 네,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계속 예,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락의 길로 네, 빠져들고 있는 그런 네,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X 있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네, 이 가짜 계정들이 이렇게 또 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무슨 계정들이냐면은 네, 유럽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쁘게 생긴 네, 그런 인플루엔서들 그 사진들을 도용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라! 라는 그런 가짜 계정들이 뭐 수십 개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 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제3국 뭐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이렇게 또 이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뭐 트럼프나 이 트럼프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나 전부 다 이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격을 무시하고 특히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여성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딥페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 진짜 아주 그냥 더럽고도 더러운 그런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트럼프나 트럼피들이나 둘 다 아주 그냥 똑같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팀 월즈랑 드디어 내일에 이 CNN에서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자신의 러닝메이트니까 자신의 이제 부통령 후보니까 같이 이렇게 또 나가가지고 이제 함께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또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가지고 베이비시터가 이렇게 또 필요하냐고 혼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아니 뭐 그렇게 말주변이 없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별거 같지도 않은 걸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내일 8월이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이 가기 바로 이제 전날에 아슬아슬하게 내일 CNN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진행을 하더라도 지지율에서는 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의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9월 10일에 이렇게 또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트럼프한테 악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대선 레이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회 때도 TV 토론회 때 카말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를 이 범죄자, 중범죄자이지 않습니까? 중범죄자 프레임에 딱 가둬두고 막 쏘아붙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 이 TV 토론에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검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검사님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중범죄자이잖아요. 어디 중범죄자가 감히 검사님한테 대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자라는 그런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계속 쏘아붙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간에 요번 TV 토론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 이 TV 토론회 때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누가 좀 이제 나쁘게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좋게 비춰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올해 대선 결과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 때 만약에 잘했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끝까지 갔었을 거예요. 끝까지 갔었을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셨죠. 정말 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TV 토론회 때 카멀라 해리스가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30세 아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담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검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FDA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7세 아래면은 이 담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좀 더 올렸다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30세 아래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꼭 보여줘야지만 담배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담배를 안 피니까 몰랐는데 지난 2019년도에 미국에서 이 담배를 사는 그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담배도 피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다 보니까 그거를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담배를 사는 데 있어서도까지 21세가 넘어야 한다. 그리고 좀 어려 보인다고 하면은 30세 아래로 보인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꼭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인구의 흡연율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중에 단 11% 정도만 담배를 이렇게 또 피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담배 같은 것은 진짜 백해 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피해야 하지 않나. 진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뭐 폐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뭐 간접 흡연 같은 거,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또 나쁘지 않습니까? 담배는 뭐 절대 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는데, 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와, 충격적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는 꼭 잘 익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느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잘 안 익혀 먹었대요. 잘 안 익혀 먹어가지고 이 기생충에 이렇게 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CT인가 이렇게 또 찍어봤다고 하는데 아니 몸에 막 좁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기생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기생충을 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또 퍼져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바짝바짝 잘 익혀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바짝바짝 익혀 드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리고요. 절대로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생충 무섭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잘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엔비디아를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어제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런데 주식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엔비디아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잘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또 웃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잘 오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난 2분기 이 GDP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분기 GDP가 새로 고쳐져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또 나왔을 때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 2분기 때 2.8%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이게 아니라 3%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GDP가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높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정말 튼튼하다. 이 소비를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산층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튼튼해야지만 미국 GDP도 계속 잘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기업들만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 중상층,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기업들도 계속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고. 트럼프는 부자들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카밀라 해리스를 뽑아가지고 중산층에 배부를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미국 전체가 잘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미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침체기에 빠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산층이 지금 많이 계속해가지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지난 2분기에 GDP가 3%대로 이렇게 또 고쳐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요번 3분기 GDP는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에서 2%대로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매출 같은 것들이나 뭐 이익 같은 것들이 뭐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난 분기 매출이 122%로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기대보다는 덜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엔비디아가 계속해가지고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어마무시한 서프라이즈를 계속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예상보다 더 높은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놨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실적을 계속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또 내다 보니까 아마도 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대치보다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주식이 어제는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 발표를 한 뒤에 한 7%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3% 한 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엔비디아는 이 차세대의 이 AI 칩이 만드는 것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이 AI 칩 시장이 좀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계속 이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 AI 칩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팔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이 화웨이에서 AI 칩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것을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AI 칩이 이제 곧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화웨이의 AI 칩이 중국을 이렇게 또 지배를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에 대한 AI 칩에 대한 좀 이제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차세대 이 AI 칩 나오는 것이 조금 이제 지연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예상보다 조금 더 낮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좋은 실적을 냈더라도 지금 주식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석가들이 바이 더 딥, 엔비디아는 어차피 오른다 라고 하면서 바이 더 딥을 이렇게 또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서도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AI가 계속 이렇게 더 발달을 하면 할수록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투자은행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뭐 목표가를 오히려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뭐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포가 이렇게 또 낮아졌다고 하네요. 한 2,000건 정도가 이렇게 또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미국의 GDP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았고, 중산층은 계속 튼튼하고, 돈을 계속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인들의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신청 건수까지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듯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은 계속 튼튼하고,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은 계속 돈을 잘 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스페이스 X가 이 우주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한 다음에 그 발사체가 이렇게 또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잘 착지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발사체가 이렇게 잘 착지를 하긴 했는데 여기 착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 쓰러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지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 스페이스X 발사체가 이렇게 또 착륙을 잘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폭발을 하더니만 쓰러져 버리다 보니까 지금 팔컨 9 로켓은 이 조사를 위해 가지고 그라운드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발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조사를 끝난 뒤에 다시 이렇게 또 발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 X에서 이렇게 발사체가 잘 착륙을 해가지고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파가 된 게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보고 와, 이 스페이스 X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고 또다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이 발사체가 발사를 하고 이렇게 땅에 내려오는 것도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 동안 이 문제가 없이 계속 잘 됐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폭파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잘 원인 규명을 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귤레이트 하는 거, AI 규제안이 지금 세네이트에서도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뉴선 주지사에 사인만 이렇게 또 남겨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AI 규제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찬반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우선 찬성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폭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AI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이 AI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우선 이 AI 규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AI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제재를 이 레귤레이션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이 AI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리밋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론도 이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유럽에서도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규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뭐 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AI 규제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또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인만 이렇게 또 남겨놨는데 이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규제를 이렇게 또 두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다듬어지려고 이렇게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일론 머스크가 이 AI 규제법에 대해 가지고 나는 찬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AI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AI들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폭주를 하고 있는 이 AI는 바로 일론 머스크 이 X 그룹의 이 AI가 가장 좀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X 그룹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림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사람들 얼굴 막 바꿔가지고 막 만들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먼저
지가 먼저 좀 이제 규제를 이렇게 또 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일론 머스크는 좀 말이 안 맞는 게 좀 많기는 많아요. 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